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 수위를 사용 자제에서 사용 중단으로 높인 뒤 CU나 GS25에 이어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까지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중단을 두고 소비자와 유통업계의 혼란이 큰 상황입니다. 오늘 이슈인단에서는 관련된 이야기 짚어보고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받아보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경희대 글로벌 미래교육원 권혁중 외래교수, 법무법인 옵킴스 엄태섭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보건당국이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을 중단하라라고 강력하게 좀 권고를 했습니다. 교수님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미상의 폐질환 환자가 갑자기 이제 증가되면서 보고가 됐는데 이게 지금까지 중증 폐 손상자가 한 1,604명. 그다음에 사망자가 34명. 이게 매일 업데이트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 당국에서는 이거 왜 그러냐, 당연히 역학조사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FDA에서는 이게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어떤 상관관계가 충분히 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전자담배에 대해서 보이콧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9월 20일이었나요? 그 당시에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바로 자제 권고안을 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원인 미상의 폐질환 환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번에 이제는 자제 권고가 아니라 중단 권고를 낸 상태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가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을 규제할 어떤 규정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부랴부랴 지금 대책을 내놓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나 국회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복지부가 판매 중단이라든가 아니면 사용 중단을 그냥 그 자체로 그냥 규제한 것이 아니라 권고에 그치고 네네.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사실 그동안에 액상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그 성분들은 전부 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담배사업법이라든가 국민건강보건법, 진흥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담배의 정의가 담배잎으로 만들어진 그런 경우에만 담배의 정의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담배 뿌리라든가 줄기라든가 이런 경우, 그리고 흡연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모든 기구들, 네. 그런 경우에는 담배의 정의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 중단이라든가 사용 중단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상 규정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고, 그나마 그와 같은 관련된 법령, 규제 관련된 법령이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사위 속기록 내용들을 보면 그것을 이제 어떤 유해 성분의 정의를 법에서 규정하느냐 아니면 시행령에서 규정하느냐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이 있고, 또 그리고 주무부처를 기재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부로 할 것인지 그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기 때문에 네. 여전히 통과는 좀 요원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다 사실, 보니까 좀 네. 대응이 좀 늦어진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지적을 해주는데, 사실 편의점 업계 이제 빅4라고 볼 수 있는 CU, GS25, 세븐일레븐에 이어서 또 이마트24까지 이제 최근에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 또 공급 중단 조치에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편의점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는 물론이고 기존에 있던 일반 관련형 담배까지 해서 편의점에서 담배 구입이 그렇죠.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좀 어떻게 보면 적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소매점에서 가장 많이들 이제 전자담배라든지 일반 관련형 담배를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이슈는 먼저 미국에서 번져졌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미국 하는데 네. 사실 이번 이슈가 미국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미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에서 판매 중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약국 체인 라이트 에이드에서도 사실 이거를 판매 중지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어떤 뉴스가 있냐면 이렇게 이슈가 흘러다 보니까 각국에서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인도에서도 판매 중지를 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에서 이거를 중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는 전자담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23일에 발표한 이후에 예. 이제는 말 그대로 GS25라든지 아니면은 CU에서든지 예. 바로 이제 판매 중단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있는 재고는 이제 팔고요. 네. 이제 말 그대로 공급을 이제 중단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소매점에서도 이렇게 편의점에서도 동참하고 있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사실 편의점의 이번 조치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예. 그 최근에 그 KTNG에서 그 발표한 내용 그 뭐 일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예. 액상형 전자담배 발주가 있을 경우에는 계속 공급할 것이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편의점 업체 측에서는 정부의 권고 지침에 따라서 유해성이 거론된 액상 담배는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편의점은 우리나라의 그 담배가 유통되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의 70%는 전부 다 편의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판매를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한 편의점들은 국내 판매점 업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편의점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된 제품들은 구입을 할 수 없게 된 그런 셈이 되겠죠. 예.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뭐 앞서서도 언급을 주셨다시피 일부 편의점에서 남아있는 재고까지는 일단 팔겠다. 그러니까 추가 발주를 안 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재고는 살 수 있다라는 얘기고, 또 이 가양 액상 담배에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박하향 등 5종은 이제 정상 판매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그 권고사항하고는 좀 대치되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아니 안 팔 거면 다 안 예. 팔지 어떤 건 그러게요. 되고 어떤 건 안 되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정부 입장도 고민스럽고요. 지금 시장의 주체자들도 사실 이런 어떤 권고안 때문에 조금 곤란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가장 곤란한 게 아마 줄 랩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 줄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예. 왜 그러냐면 그 KTNG 같은 경우는 일반 담배도 팔고 있단 말이죠. 전통적인 뭐 담배 시장의 강자죠. 네. 근데 이번에 나온 게 이제 액상 담배, 그러니까 액상 전자 담배에 대한 이슈거든요. 그렇죠. 액상 전자 담배는 역시나 줄랩스 코리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타격을 줄랩스 코리아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번에 좀 재밌는 게 정부의 권고안이 나온 이후에 KTNG 주가가 뛰는 모습 이런 모습이 솔직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시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뭐 KTNG보다는 줄랩스 코리아에서 좀 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줄랩스 코리아에서 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은 또 아니지 않나요 지금? 그렇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KTNG 같은 경우는 액상형 전자 담배보다는 일반 담배, 보통 우리가 연초라고 하죠. 네. 네. 이 연초라고 불리는 그런 담배류가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줄랩스 코리아보다는 훨씬 더 타격이 적고 줄랩스 예. 코리아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정부의 구체적인 규제안이 일단 조사를 통해서 네.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조사를 통해서 유해성과의 연관고가. 결과가 네. 나오면은 그때 대해서 어떤 이제 조치를 자체적으로 취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고민이 깊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줄랩스 코리아는 주된 그 판매 제품 자체가 액상형 전자 담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건 좀 다른 결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자영업자들 폐업률이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뭐 사실 전국에 많은 전자담배 대리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업자들은 하루아침에 이게 좀 날벼락을 맞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는요, 요게 관련된 이제 자영업자들 입장은 그겁니다. 인간관계를 정확히 밝힌 다음에 규제를 해라. 이게 입장인데 왜 그러냐면은 실제 그 한국 전자담배 협회에 의하면은 전국 한 2,000여 개의 소매점이 있다고 해요. 관련된. 2,000 개요? 그 다음에 또 한 상황을 보니까 권고한 이후에 한 매출 한 70%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전자담배 시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입장으로 반발이 좀 심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집단행동까지 갈 지금 예고한 상태거든요. 그래요? 이대로 만약에 단순히 인간관계도 밝혀도 무조건 맞기만 한다면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집단행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고민이 또 여기서 커질 수밖에 없고 소상공인을 생각하자니 이거는 뭐 딜레마에 빠진 거죠 한마디로. 그러네요. 그래서 안 팔자니, 그러니까 권고를 계속 하자니 그렇고 또 안 하자니 또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정부가 좀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어떤 그 한마디로 인간관계가 나올지, 어떤 연구가 나올지에 초미의 관심사가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뭐 판매를 중단하라고 정부가 권고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제 판매를 이제 가능하면은 하지 말아달라, 네네네. 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거지 뭐 네.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규제를 상황에서 못하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뭐 근거는 예. 아직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어쨌든 편의점이 자체적으로 좀 나선 상황이고 아마 재고는 팔라고 했던 것 자체는 소상공인이나 이 점주들에 대한 어떤 나름의 배려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네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배려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거가 없으니까.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배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그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 중단하라라고 규제할 수 없다는 지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뭐 더 나아가서는 사실 그와 같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충분히 우리가 알고 또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결국 국민들의 건강권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뭐 임산부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네. 특히 이런 가향 그러니까 어떤 그 맛을 첨가한 네. 그런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처음에 담배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좀 손쉽게 손이 갈 수 있는 그런 제품류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이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실상 그런 소상공인분들의 피해보다는 그런 국민 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조속한 규제가 빨리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뭐 담배를 만드는 업체나 또 담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뭐 또 담배를 파는 분들이나 모두가 이 정부의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네네. 아마 뭐 연관성이 나오면은 이제 뭐 판매 중단이라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연관성이 나온 것에서 더 나아가서 사실상 판매 중단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법안이 있어야 되는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와 관련된 법안은 이미 뭐 지난 국회 때부터 이번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이미 발의가 됐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사위 속기록 내용을 보더라도 그 어떤 유해 성분의 규제를 뭐 법에다 둘 것이냐 아니면 그건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시행령에 둘 것이냐 하는 그런 좀 사실 좀 부차적인 이슈들이 그러네요, 진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와 같은 관련된 규정들이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좀 통과가 되길 바랐는데 다음 또 이제 5월 내년에 5월 총선이 있어서 그러게요. 사실은 또 그게 국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기대하기가 없죠.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솔직히. 네. 뭐 지금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11월 말까지 이제 유해 성분 분석을 마친 뒤에 유해성 여부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뭐 지금 총선 얘기도 주셨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최소 8개월 이상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편의점 업계가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액상용 전자담배 뭐 구입할 수도 있는 경로도 있다는 얘기고 또 이 소비 증가세를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사실 그 과거의 차트를 보면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팩트를 좀 조사해봤는데 네. 실제로 그 액상용 전자담배 반출량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한 1,437만 3천 밀리리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수치냐면 3년 전보다 한 24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많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런 그 액상용 전자담배의 주 원료죠. 바로 그 니코틴액 수입 현황을 봤더니 이게 한 보니까 2016년보다 6배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시장에서는 증가가 됐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인식 자체가 일반 관련형 담배, 그러니까 에너지 원으로 태워버리는 이런 담배보다 전자담배가 더 건강하다. 이런 분위기가 사실 캠페인이 조성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오히려 전자담배를 피셨는데 오히려 지금 상태로는 건강을 해치는 꼴이 돼버렸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빨리 국회에서 이건 처리를 해주셔야 국민 건강에 어떤 이바지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내년 상반기에 발표를 한다고 했을까요? 이게 11월 말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미 어느 정도 그 일부 이제 연구 단체라든가 또 그 위해성을 주장하는 그런 소비자 단체 등에서는 어느 정도는 유해성과 관련된 성분들을 밝혀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걸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이제 보건 당국이 자체적으로 어떤 조사한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소 좀 핑계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대하는 단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좀 완화하기 위한 그런 기간을 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아마 대전제는 국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하면 지켜줄 것인가일 건데 사실 정치권에서는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통해서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성을 좀 높이고 또 책임 의식도 유도해야 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뭐 우리보다 이미 일찍 도입됐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랑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상황이 꼭 같은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일 것 같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일단은 국내 민법상은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일부 법에만 뭐 예를 들어서 그 제조물 책임법이라든가 아니면 특허법이라든가 이런 부정경쟁 방지법 등
외에는 일반 민사 불법행위 법리에는 적용이 안 되고 네네. 실제로 손해를 본 액수만큼만 배상을 해주게끔 하는 그런 전보적 손해배상 제도만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또 질병을 얻게 된 그런 국민들이 그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네. 통해서 징벌적 그런 손해배상액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예, 현재로서는. 그러면은 만약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네. 뭐 손해배상소를 제기한다거나 네네네. 이랬을 때 네. 그렇게 큰 뭐 그렇죠. 이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그렇죠. 그걸 이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입은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서, 수치화해서 네. 입증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고 그 더 이상은 판매되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유해 성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거나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처벌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런 징벌적인 그 배상 제도는 현재는 없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이 경우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우리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에 넣지 않는 한, 즉 국회에서 관련된 법령이 통과되지 않는 한 사실상 그런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손해를 전보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유해성 결과 나오고 징벌적 손해배상자로 뭐 크게 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상황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이용자분들이나 어떻게 좀 조치를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실제적으로 그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제 전자담배에 대한 위해성이 지금 밝혀진 상태거든요. 물론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은 이제 각자의 사례 보고를 통해서 사실 이런 문제가 밝혀졌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라면 일단은 이제 전자담배에 대한 어떤 보이콧 운동에는 동참하시는 게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 말씀하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1,450억 달러의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가 된 상태거든요. 이게 바로 그 미국에서 2006년도 전자담배 도입한 이후에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어떤 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대해서 업체들이 사실 이제 캠페인에 어느 정도 동참을 하지만은 대대적으로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캠페인이나 운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사실 이익 추구도 중요하겠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눈에 보여야지만 사실 사랑받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엄태섭 변호사, 권혁중 외래 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